대검에서 봅시다. 늘 한 박자 일찍 끊기는 전화. 황시목에게도 서동재에게도 예, 부장님, 서동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죠. 하지만 이 전화는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최빛과 우태하 사이가 이렇게 정의 실현을 하는 과거의 좋은 인연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좋은 한 면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우리의 취급이 낯설기는 우리 애들이나 우리 어른이나 마찬가지. 빼앗기 위한 경검협의회, 지키기 위한 검경협의회. 지도 파견이면서 옛날 팀사람까지 그렇고 신나. 이 판에 끼지 못해 아쉬운 사람과 몰래 패를 돌리는 것으론 만족하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대검으로 가져왔으니 대검에서 풀어야지.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논쟁은 역사상 네 번째로 점화되었고 둘, 셋. 검찰청도 경찰청도 아닌 감사원에서 불편한 첫 번째 협의회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3항.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은 검찰 측에는 바람직한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헌법에 박아놓은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경찰 측에는 과도하게 부여된 권력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헌법에 자기들 권한을 새겨넣을 정도로 막강하구나. 검찰만이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이 독재의 산물이라면 경찰 측에서는 법률상의 하자를, 이게 법률상으로 얼마나 하자가 있는 건지는 법률 전문가이신 검사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검찰 측에서는 법리 해석상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역사상 하자가 안 맞나 싶은데. 이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영장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은 개선된 옛날 일이든 현재 진행형이든 이 모든 부조리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죠. 용산서 강력팀은 영장이 나오지 않아 전세 사기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풀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언제까지 풀어줘야 돼요? 오늘 새벽이요. 그때까지 영장 안 나오면 놔줘야 돼요. 인지상정 마음이 쓰이지만 상검이 부장님. 어떤 새끼 영장 갖고 동반이야? 뭐 어쩌려고요? 경찰 길들이기를 인정하는 격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영장 내주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수사권 조정이 논리 싸움인 줄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야. 서동재 정답, 머리끄댕이만 안 잡았어요. 장건도 정답.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황 검사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검사니까. 똑같은 검사 아닌데 협의에 안 맞아. 우리 고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사수할 사람이 필요해. 검찰의 권한은 사수 못해도 협의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황시목인 것 같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위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죠. 영장 청구권을 갖는 기관엔 압력이 반드시 들어올 텐데 경찰은 이걸 어떻게 막으실 건지요? 저분이 이것은 검찰만의 문제도 나가서 외압 소리했다가 좌천 받고 오셨다는 검사. 경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항의를 했다가 좌천된 거네요. 서장한테 집혀서. 결국 수사권 조정 문제는 권리를 지키고 빼앗아야 하는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가 아니라 내로담불.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빙에 가방 셔틀에 막내 노릇하랴 바쁜 황시목. 302호입니다. 응원이 좀 필요할까요? 등 좀 펴고 다녀요. 왜 저러고 다닌대? 안 어울리게. 이거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푹 익혀서 먹는 거야. 에헤이, 얘 진짜 먹을 줄 모르네. 와사비 좀 더 넣고. 와사비 이만큼? 디테일한 선배들의 등살에 대창 한 입. 삼키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씹고 또 씹은 한 조각. 참아 먹지 못하고 그릇 속에 남은 한 조각은 퐁당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이없죠? 오늘 먼저 가? 처음이라 그래요. 내가 머리 털라고 먼저 가는 막내 못 봤어. 예. 그 막내 오늘 보여드리죠. 내일 뵙겠습니다. 아직은 순한맛 시목미 맛배기만 보였습니다. 비록 법재단 회식에 끼진 못했지만 서프로 퇴근을 하고 우리는 법재단 회식을 하지. 의도적으로 감춰지고 있지만 걔도 서부 누구야? 아니야.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킨 서동재. 서프로가 맞다. 수사를 맡게 됩니다. 너도 같이 다녀. 불편하게도 자신을 두고 보는 사람이 하나 이런 껴있지만 것도 법제단 일입니까? 이런 것도가 아니라 이런 게 법제단 일이지. 오 부장 눈에 띄었다는 게 중요하겠죠? 지부대기가 상당히 입맛에 맞으셨나 보네. 서동재와 황시목이 함께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2017년 9월 세곡지구대 경사 자살 사건과 그 후에 밝혀진 순찰조와 유흥업소 간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 시작에는 경찰서장의 직권남용 사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두천 경찰서의 형사였던 송기현은 경찰서장에게 구타를 당한 운전병 처우에 대해 항의하지만 보복인사격으로 지구대로 발령되고 우울증까지 앓게 됩니다. 송기현이 합류하게 된 세곡지구대 순찰조는 별일 없지? 에이, 뭐 별일이 있간디요. 지역 유흥업소들로부터 매달 1,000만 원씩 상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9월 세곡지구대 샤워실에서 송기현은 죽은 채 발견되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이 나지만
이후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조사 중 쇠곡지구대 순찰조의 비리가 밝혀지고 자살한 경찰이잖아요. 그 경찰 그거 자살이 아니라던데. 송기현이 생전에 단독으로 이를 수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일하게 현직에서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백 팀장,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나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금씩 어긋나 있는 사건의 모양새. 명백한 몸싸움 흔적이 나왔는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목줄을 풀려는 시도였는지 더 꽉 쥐려는 의도였는지 오가는 눈빛들과 서둘러 처리된 사건. 갑작스러운 백 팀장의 휴가와 의심스러운 전화통화까지 검사가 직접 날 불렀다니까. 지금 같은 때 우리한테 최적의 스토리. 우태하가 바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상대에겐 최악의 스토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살입니다, 단장님. 그들이 이곳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서동재. 자기 이름 팔고 다니기 바빠 우 부장은 팔지도 못했지만 내 이름 팔아먹고 다닐 상이에요. 그거 못하게 하고 들쑤시지 말라니 이 미션은 실패. 들쑤시고 다닐 놈이. 그럼 요즘 같은 때 경찰 눈에 안 뜰 수가 없어. 이미 걸려버렸습니다. 의정부 어느 검사인지 알아요? 딴짓 못하게. 그리고 이것만 조용히 파괴. 딴짓 못하면 서운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동지의 존재감 뿜뿜은 이현재와 박상무에게도 각인됩니다. 이현재의 부탁으로 방문했던 이윤범 회장의 집. 발도 들이지 못하고 쫓겨나 헛걸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명함은 이성재에게 닿았을지도 모르죠. 물만 먹고 나왔네. 서동지의 활약은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열심과 저 고급 인력입니다, 회장님. 사모님의 감정을 자극하는 청산유수의 언변. 이창준 검사장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는데 하나도 못 지키면서 살고 있거든요. 이 다음에 뵈면 저한테 역정 내실 것 같아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광수 변호사라고 기억하실까요? 이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지검 검사장까지 했던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서동재가 내민 이 파일 속 사건은 우 부장에게는 경찰의 사건 은폐 최 명목으로, 소장이 직접 무마시킨 모양새였습니다. 한조의 이현재에게는 한조그룹 측에서 박 변호사를 사회이사로 영입하려고 하신 적이 있다고 이 들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인사건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모르는 사이 판을 흔들게 된 것 술은 같습니다. 입에도 못 대던 바로 이 분이셨습니다. 부분 때문이죠. 자긴 몸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다고. 술을 마시지 않는 황시목에게 김사연이 무심코 던진 말. 그 알코올 분해 연소가 없어? 굳은 표정의 우태하는 박광수 변호사 사건에 대해 떠올린 것 같았죠. 서동재도 이 죽음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동두천소에선 부당행위를 그냥 못 넘기고 그 결과로 옮겨진 지구대에선 부정행위를 못 참아주고 송경사라는 사람 꼭 누구 같지 않냐? 내가 그런 건 정말 2번 다시나 3번인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죽음은 아마 박광수 변호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죽였나요? 가장 의심스러운 대상은 한조. 박광수 변호사님 술을 하시던데요. 술을 입에도 못 댄다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 제법 드셨습니다. 제가 한 번만 뵀지만. 지병이 있었다곤 하지만 갑작스레 운전 중 사망. 술었나 보네. 그런 상대가 있죠. 대화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더 의심스럽습니다. 예, 회장님.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 숨은 당사자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네. 이 일을 계기로 단단히 단속될 것 같은 오주선 변호사는 서동재만큼이나 인상적인 활약상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아버지 볼 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말하는데 통영 익사 사건부터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꼭 뵈야 할 것 같아서요. 전관 예우건, 선배님께서 마음 안 주실 건 아니죠? 성문일보 기사건에 성문일 보고 어떻게 못해요? 내가 읽어봐도 속상하던데. 수석께서 지하에서 땅을 치시겠네.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이현재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종하기까지 지검장님은 한조 회장을 고를 수 있는 캐스팅 보터가 된 거죠. 은밀한 모략가인지 기민한 책략가인지 알 수 없는 오주선 변호사는 물밑 작업에 탁월합니다. 싸움이 되겠네요. 오 변호사님께서는 한조의 내부 고문이 돼주시죠. 타살 의혹이 있는 사고사, 자살, 지병으로 인한 죽음, 숨기기 위해 또 다른 비밀로 덮였을 사건들은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엔 황시목이, 한여진이, 어쩌다 보니 서동재도 있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으신 건가? 모든 자리는 제 목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쪽들이에요? 이쪽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자리, 빼앗으려는 자리,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7%도 안 되는 지분에 이렇게까지 휘둘려야 돼? 가족과의 갈등과 함께 닥친 경영권의 위기. 아버진 널 자식으로 생각 안 하신다. 나 또한 널 동생으로 여기지 않으니 너는 감히 얼씬도 마라. 이창준의 포석으로 기술을 파괴하고 검사장이 된 강원철에게 닥친 정통성의 위기. 사장 건너뛰고 바로 검사
검사장 토가 너무 꼬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검사장으로 올려준 검찰총장도 무너졌는데 이창준 수석까지 무너지면 강원철도 같이 꼬꾸라져야겠죠. 70년을 지켜온 고유 권한이 위태로워진 검찰. 검찰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아. 본래 우리의 것이니까. 이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일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곳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스러운 사람의 심계는 더욱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누구나 현직에서 전관이 되는 때는 오니까요. 숨겨온 진실들은 이게 국장한테 무슨 개인적인 항심인가? 조금씩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최 부장은 나도 손대. 가까운 데 있었나요? 답을 찾고 있는 황시목. 모르는 사이 답에 가까워지고 있는 되고 서동재. 싶긴 한데요. 저도 회장님 사람이요. 그이가 이래서 옆에서 못났나 보다.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진실은 제자리를 찾게 될지 여전히 막연한 듯 묘연한 비밀의 숲 3, 4화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